자, 여기서는 백호대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백호대살은 호환이라고 하여 호랑이에게 물려 죽거나 다치는 경우의 사주로 무서운 살로 여겨져 왔습니다. 지금은 호랑이를 전국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 호랑이로 인한 피해가 무척이나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호살은 다른 살과는 달리 백호대살이라고 하여 큰 대자를 넣어 그 피해와 의미를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대에서 백호대살은 교통사고나 노상사고 등 길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를 말하기도 합니다. 백호살이 일주에 있을 경우에는 철을 극하는 살이라고 하여 부부간에 불화하거나 심지어 헤어지는 이별수로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백호살의 가장 주된 작용은 부부간의 불화 문제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백호살의 개념입니다. 여자 사주에서 관성에 백호살이 있으면 그 남편이 교통사고나 암 또는 큰 사고 등으로 인하여 다치거나 흉사를 당한다고 하여 궁합에서도 꺼리고 있는 살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백호살은 사주의 각 기둥이 갑진이나 얼미, 임술, 개축, 무진, 병술, 정축 등이 되는 경우에 백호살이라고 하며 이 경우 지지는 어느 경우에나 진술, 충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사주의 4개의 기둥인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중에 하나라도 이 갑진이나 얼미, 임술, 개축, 무진, 병술, 정축 등이 있다면 백호살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육친에게 어느 정도까지의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편제에 백호살이 동주하면 부친에게, 인수에 백호살이 동주하면 모친에게, 비견이면 형제 자매에게, 남자 사주에 재성에 백호살이 동주하면 아내에게, 여자 사주에 관성에 백호살이 동주하면 남편에게 재앙이 따른다고 봅니다. 또한 여자 사주에 식상이 백호살과 동주하면 자식에게 병고가 있다고 보아 그 자식과 함께 살기 힘들고 동주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백호살이 충을 당하거나 형살과 함께 하면은 그 흉의가 더 커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백호살이 공망과 함께 한다면은 공망이 액땜을 하는 격이라 살을 피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이번에는 백호살이 연주에 있는 경우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백호살이 연주에 있으면은 부모님 신변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유년기에 교통사고를 당한다든가 길에서 큰 사고를 당한다든가 하여 재앙이 있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백호살이 연주나 월주, 일주, 시주 중에 그래도 연주에 있는 편이 가장 흉의가 적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백호살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이왕 있다면은 그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백호살이 있다고 하여 항상 백호살이 발동되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서는 병신일주에 임술 연주가 백호살이 됩니다. 백호살이 되는데 임술 백호살이 여기서 보면은 연주, 월주, 일주, 시주인데 연주는 유년기에, 그 다음에 월주는 청장년기에, 그 다음 일주는 거의 자기 일생과 같이 운명을 한다고 봐도 됩니다. 그 다음 시주는 노년기에 백호살이 발동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임술 백호살은 유년기나 청년기를 지나면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요? 적어도 한 30에서 40까지를 넘어가면은 이 백호살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안에 어떤 해에 백호살이 발동할까요? 백호살이 있다고 하여 항시 백호살 기운이 있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운에서 충국이 있거나 할 때만 발동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대운에서는 별 문제가 안 보이죠. 자, 여기서 이만큼 봤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세운에서 보면은 임진일주가 문제가 됩니다. 임진일주가 되면은 지지끼리 진술충이 됩니다. 진술충이 되면은 이 31살 임진대운의 세운에서는 벽고살이 발동된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명주의 경우에는 31살 임진세운을 잘 넘기면은 이 임술 벽호살은 넘겼다고 봐도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주를 보는 것은 미리 그 운이 언제쯤 내한테 나쁜 운이 올지를 체크하여 그 운을 피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백호살이 월주에 있는 경우입니다. 자, 병진일주에 개축 월주가 백호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호살이 월주에 있다는 것은 부모 형제와 사이가 안 좋거나 부모 형제에게 병고가 있거나 또 그도 아니라면은 자신의 청장년기에 약간의 교통사고나 뭐 크게 다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조금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는 병진일주인데요. 병진일주에서는 자와 축이 공망이 됩니다. 자와 축이 공망이 되어가지고 개축의 축이 공망이라는 이야기죠. 월주가 공망이면은 부모 형제와 정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백호살이 공망이 들면은 백호상이 흉의를 잃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모 형제와 정이 있으면 좋지만은 이왕 공망이 들었다면은 백호사의 흉의를 같이 날려주니까 액땜을 하는 격이라서 이 경우에는 그나마도 백호사를 피해가는 다행인 경우가 됩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자, 이번에는 백호살이 시주에 있는 경우를 알아봅니다. 시주에 백호살이 있으면 여기서는 신의 일주에 을미시주가 백호살이 됩니다. 을미시주가 백호살이 되는데 시주에 백호살이 있으면 자녀나 아랫사람에게 우환이 있거나 또 그들과 사이가 나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녀가 없거나 아들, 딸에게 큰 병이나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또한 백호살이 시주에 있으면 자식에게 재앙이 생기거나 또 그게 아니면 자신의 노후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백호 시주의 을미가 백호살인 동시에 천간충이 되죠. 을신충이 됩니다. 이렇게 백호살이 다른 간지와 충국이 있을 경우에는 그 흉리가 더 커진다고 봅니다. 즉 백호살의 그 영향이 다른 때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자, 이번에는 일주에 백호살이 있는 경우를 알아봅니다. 일주에 백호살이 있는 경우에는 일주에 갑진, 을미, 임술, 개축, 무진, 병술, 정축 등이 오는 경우를 말하며 그 중에서도 갑진이나 을미 같은 경우는 남편이 아내를 극하는 살이 되어서 상당히 나쁘게 봅니다. 그 다음에 끝에 있는 병술이나 정축 같은 경우에는 백호살이긴 하지만 흉의가 상당히 완화되는 살입니다. 그 다음에 임술이나 개축, 무진은 조금 주의해야 되는 정도고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죠. 갑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남편인 갑목이 편재인 아내를 목극토로 극하는 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남명인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 만약에 이 사주가 여자 사주라면 그 문제가 조금 완화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를 극하는 살이기 때문에 여자가 여자인 경우에는
편제를 극하더라도 남편이 아니라 편제면 부친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 사주에서는 부부간의 문제는 좀 완화된다고 보아 남명의 경우보다는 조금 어, 덜 나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갑진일주에 대해 살펴봤고요. 여기서는 을미일주입니다. 을미일주인데 을미일주도 똑같이 남명인 경우에는 목국토로 아내를 극하는 살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갑진일주보다는 조금 낮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음일간이기 때문에 양일간보다는 그 흉의가 약간 줄어든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갑진일주와 거지원 같이 보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임술일주가 백호살이 되는 경우입니다. 임술일주가 백호살이 되는 경우로 여기서 일지인 술토는 편관으로 토곡수로 편관이 나를 극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여자 사주라면 남편과의 불화로 상당히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이 경우가 남자 사주라면은 관이 나를 극하는 거가 돼가지고, 관이면 누굽니까? 남자 사주의 관이면 자식입니다. 자식이 조금 불효하기는 하더라도 부부간의 문제는 피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렇게 하고요. 이번에는 일주가 개축일주인 경우에 백호살입니다. 개축일주인 경우에 백호살도 이전에 임술일주의 백호살과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이 토곡수로 관이 나를 극하는 경우가 돼서 남편이면은 여자 일주라면은 여자의 사주라면은 남편이 상당히 포악하고 나를 극하는 경우가 되어 가지고 해로하기가 힘들지만은, 만약에 남자의 사주라면은 자식이 불효하는 경우가 돼서 부부간 해로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진일주입니다. 무진일주는 천간과 지지가 다 같은 토오행으로 이런 경우를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즉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이란 뜻입니다. 천간과 지지가 일주에서 다 같이 천간과 오행이 같은 간여지동이면은 음양의 조화가 생기는 관계로 부부간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비단 백호살이 아니더라도 부부 사이가 그리 원만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건강에도 조금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자, 이번에는 병술일주입니다. 병술일주는 천간이 병화고 지지가 술토입니다. 그러면은 화생토로 천간이 지지를 생하는 위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간의 뭐 백호살이니까 기운은 있겠지만 크게 나쁘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의 백호살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백호살에서 마지막 남은 정축일주가 백호살인 경우입니다. 정축일주도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병술일주와 마찬가지입니다. 정화가 축토를 화생토로 생하는 식신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약간의 백호살 기운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지만은 흉의가 그 집안 무시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살입니다. 자, 지금까지 백호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백호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은 백호살이 있으면 무조건 나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호살은 그 살 그 자체로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호살이 일주에 있으면은 그 사람 성격 자체가 강인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가 나쁘면은 성격이 흉폭해지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에 사주가 좋다면은 유명인이 되거나 재벌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사주를 감당할 제목이 되느냐 하는 사주 당사자의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백호살이 있는 경우에 그 살을 피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백호살이 있으면 피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면은 나쁜 기운이 사라진다고 본답니다. 자, 어떤 경우냐 하면은 뭐 수술을 많이 하는 의사나 그 간호사 또는 뭐 개나 고양이 뭐 이런 짐승을 그 치료하는 수의사, 그다음 정육점, 도살업 이런 경우에는 늘 피를 만지게 되죠. 이런 직업을 하게 되면은 백호사를 액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백호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백호살이 있다면은 그 백호살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겁니다. 뭐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면은 옛날 삼국지의 관원장이 약 80건 되는 그 청룡 언월도라는 칼을 들고 그 전장을 누비했다고 합니다. 그 82건이라면은 지금으로 한 40kg쯤 된다고 그래요. 40kg쯤 되면은 뭐 제법 큰 학생들 정도 무게가 되지 않겠나요? 자, 그 정도 되는 사람 무게를 보통 사람이라면은 무기가 아니고 짐입니다. 그러나 관원장은 그 무기를 가지고 그 전장을 평생을 누볐다고 하니까 결국은 사주에서 백호살이든 무슨 살이든 그 사주 자체보다도 그 사주를 이겨낼 수 있는 본인의 정신이나 또 힘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